소리 잘 들리시죠? 한 번만 이렇게 소리 들리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퀸 강의를 하게 된 ABO 홍석희입니다. 네, 퀸을 직접 요리를 안 하고 이렇게 강의로 하는 게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어쨌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퀸 세트 기본 구성품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쓰시고 계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프라이팬 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소스팬이 있어요. 이거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낮은 게 프라이팬이고 높은 게 소스팬이에요. 근데 이제 소스팬은 3중이고 프라이팬은 7중이기 때문에 가끔 3중에다가 끓이셔서 이걸 태우시는, 바닥을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3중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의 국물 요리를 하는 거에 3중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세트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제품은 따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뒤에 조금씩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딱 진열해 놓으면 되게 이뻐 보이죠. 이제 이쁘게 잘 닦아서 잘 쓰셔야지 되게 이쁜데 이렇게 얼룩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뒤쪽에서 제가 약간의 팁이랑 같이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제 얘기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원래 요리를 되게 전공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요즘에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주로 하긴 하지만, 요리를 전공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퀸 강의랑 이런 퀸 미팅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되게 쉽구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요리 명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가서, 아쉽게도 명장은 못했지만 본선까지 진출을 했고, 이제 스폰서님이랑 같이 나갔었거든요. 7기 때 제가 나갔는데 스폰서님이 요리 명장이 되시고 저는 이제 본선 진출자로 남아서 다음번을 기약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퀸은 그냥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요리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요리 도구이고요. 아메이키는 뭐 지키는 기술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지키는 기술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풍미를 지키는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썼던 수봉 현상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수봉 현상이 되면 뭐 어떻게 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분을 막아 놓는다, 수분을 가다 놓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사에서는 수봉 현상보다는 모이스처 실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는 같아요. 어쨌든 수분이 안에 있는 이제 내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는 이제 뚜껑에 원래는 스팀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팀홀은 아시죠? 그 증기 배출 구멍. 이것도 너무 어렵나요? 요리하다 보면 이제 가열을 했을 때 구멍으로 이제 열기가 이제 증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드는데 그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티몰이 있으면은 스티몰로 이제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안에 있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허받은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영양소를 지키는 기술. 그래서 이제 저유 요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수분을 자체에 갖고 있는 수분만으로, 그리고 기름을 최소한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기술,
건강한 요리를 먹을 수 있고, 요리 그 재료 본연의 그 맛과 색과 그런 영양소들을 즐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지만 비타락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양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제 조리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 이게 이제 본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클릭 하시면 다 보실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씩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금치의 영양 손실도 거의 없이, 그리고 양배추도 그렇고 당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데친다고 해서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넣었다가 빼죠. 넣었다가 빼고 그 물로 혹시 데모 해보셨나요? 그 물로 비타민C 데모를 하시면요, 포비돈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비타민C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물에.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 비타민C가, 시금치에 있는 비타민C가 그 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시금치에는 영양소가 그만큼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시금치 이렇게 넣고 뺄 때 안에 보면 원래 하얀 이제 투명한 물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초록 색깔 빛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시금치는 이제 약간 색이 시들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양소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물 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퀸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재료의 맛과 그 다음에 색과 이런 것들을, 영양소와 이런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열을 지키는 기술. 그래서 우리가 통 7중 구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 휘슬땡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바닥에만 이렇게 그 7중 구조로 돼 있어요. 5중이든 3중이든. 그렇기 때문에 옆면은 그냥 통구조로 돼 있고, 바닥에만 이렇게 7중이나 이런 여러 다중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븐 요리 같은 거나 베이킹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왜냐하면 바닥은 막 딱 알맞게 익었는데 옆에나 안쪽이 안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븐의 기능은 없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되게 유명하고 되게 비싼 데 거 있잖아요. 뭐지? 그 샐러드 주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샐러드 주인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랑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땐 거의 90%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저희 거에서 딱 빼서 거기에 딱 올려놓으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의 대부분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4 스테인레스를 주로 거의 대부분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샐러드 그러니까 음식 같은데, 어쨌든 그 회사와 저희 거의 차이점은 이제 스테인레스의 종류가 다르다. 대신에 이제 같은 공정의 라인, 그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양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는 이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저희 7중이랑 3중이 있죠. 7중 구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랑 알루미늄 3종, 그 다음 다시 스테인레스, 자성 스테인레스, 그 다음 스테인레스, 이렇게 해서 총 7중으로 돼 있어요. 둘, 넷, 여섯, 일곱. 세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7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7중 다 오로지 스테인레스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인레스 중간에 알루미늄이 왜 들어있냐, 알루미늄은 이제 안 좋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 뒤로 해서 스테인레스를 붙이고 그 중간에 열 전도율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다. 그리고 우리 그 뒤쪽에 인덕션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인덕션 중간에 그 우리가 배꼽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 배꼽 센서 자체가 자석이에요. 자석.
방식도 뒤에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성 스테인리스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성 스테인리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정말로 최적화하려면 중간에 자성 스테인리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뒤쪽에 인덕션 할 때 한 번 더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앞, 뒤로 스테인리스가 있고 중간에 이제 탄소광이 있어서 약간은 이제 물 끓이거나 이런데 열지온도율이 조금 더 빠른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단기로 이제 조금 뭘 끓일 때는 3중이 오히려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원칙을 지키는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재질이나 이런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제 NSF 마크가 찍혀 있죠. 우리가 이제 NSF 그러면 정수기 인증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NSF는 물 인증기관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국가과학 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국가가 이제 미국에서 갖고 있는 과학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어쨌든 미국에 있는 그 국가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는 그냥 물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다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안전성 테스트를 받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가지의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전부 다 받은 제품이다. 그래서 조금 안전성을 믿을 수 있고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뒤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스테인리스 얘기하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저희가 304 스테인리스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되게 비싼 거, 저희 거보다 이제 한 10배 가까이 비싼 애가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하면 한 진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거는 316 스테인리스를 써요. 차이는 뭐냐? 영구적이냐 반영구적이냐 이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차이만 있고 가격대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리하는 음식의 그 스테인리스는 거의 304를 쓰고, 약간 화학 공업 단지 이런 데서 쓰는 스테인리스를 316 스테인리스를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비싼 재질이긴 해서 금액이 조금 세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조건적으로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쓰는 것들은 다 304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거기랑 여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어차피 모양이나 상태나 똑같다. 대신 이제 차이 나는 거는 탈부착. 우리 거 이제 손잡이 있죠? 손잡이가 이제 탈부착이 되냐 안 되냐 차이예요. 근데 스테인리스 자체는 800도까지 내구성을 인정을 다 받은 제품이에요. 304든 뭐 316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00도 이상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우리 그 손잡이나 뚜껑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200도, 220도까지는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븐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약간의 이제 타는 냄새가 나는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녹아내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오븐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스테인리스를 오븐에 넣어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NSF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주방 기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막 여기 뭐 이렇게 열에도 더 하고 충격 테스트도 하고 막 얼룩이 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디테일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해서 아시아인의 인체공학 그 디자인이 돼 있대요. 편하신가요?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주부의 이제 그 아시아 신체에 이게 뭐 팔목의 스냅이나 이렇게 드는 그런 힘 이런 거를 딱 맞춰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대형팬에. 대형팬 이렇게 그냥 드시면 요리가 들어있는 상태로 되게 무거워요. 남자가 그냥 들기에도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 있는 이유는 이렇게만 들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서 편하게 들으라고 이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편리성 이런 것들은 외국에 있는 다른 제품들보다 오히려 아시아인들에겐 편하게 맞춰져 있다. 근데 벌써 이제 나이프가 나오면 안 되는 시간인데 벌써 나이프가 나왔어요. 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이거는 팁으로 드리는 거는 퀸 내용은 일단 이 5가지 지키는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퀸을 사용할 때 소비자분도 그렇고 사업자분도 그렇고 제일 이제 고민이신 게 얼룩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요리를 하고 나면 이제 단백질, 주로 단백질 요리를 하고 나면 하얗게 안에 눌러붙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씻고 나서 겉면에 있는 얼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걸 조금 더 오래 잘 사용하시려면은요, 일단 단백질 때는 우리가 이제 스테인리스 자체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스테인리스가 우리가 수술용 메스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용 메스로 이제 암세포나 이런 거를 절단을 하잖아요. 절단한 거를 또 쓰고 또 쓰고 하진 않죠. 그것처럼 여기에 어느 정도 안 좋은 이물질이 이렇게 붙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에 있는 우리가 고기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제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이 조금씩 그 팬에 이제 흡착이 돼요. 그걸 닦아내려면 긁어서 닦아내기 때문에 주택용 연마세정제 우리 사용하시잖아요.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부드러운 우리 소프트버즈 부드러운 면 쪽 있죠. 약간 연한 핑크색 부분 그쪽으로 해서 닦을 때 이렇게 닦으시면 안 돼요. 위아래로 양옆으로 닦는 게 아니고 스테인리스는 무조건 동그랗게 이렇게 돌려서 닦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 있기 때문에 이걸 위아래로 닦으면요 스크래치가 나요. 위아래로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집에서 사용하시는 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빗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좌우로 위아래로 막 스크래치가 나 있다. 그럼 내가 잘 못 닦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동그랗게 닦아주셔야지 조금 더 퀸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백질 때 같은 경우 단백질 그 하얗게 이렇게 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은 해요. 근데 이제 보기에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주택용 연마 세정제로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금방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자체가 우리 물이랑 닿으면은요 얼룩이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흡착을 한다 그랬죠. 물에는 뭐가 있어요? 물에는 미네랄이 엄청 많이 있죠. 그게 남으면서 얼룩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제 말리려고 이렇게 옆에 두는 게 아니고 두면 무조건 얼룩 생겨요. 두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우리 제품에 이제 그 극세사 그 타올 있죠. 극세사 타올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정말 반짝반짝한 퀸을, 처음과 같은 퀸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아이쿡 제품 제가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 한정판이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한정판을 조금의 욕을 먹으면서 샀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잘 안 쓴다고 또 혼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대가 가격대다 보니까 쉽사리 막 이렇게 일반 요리할 때 잘 안 쓰게 되긴 해요. 약간의 이제, 그렇지 않나요, 다들?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약간 진열 형태로 이렇게 놓잖아요. 딱 2가지 제품 나온 거니까 그렇긴 한데, 확실히 다마스커스라서 조금 이렇게 써는 감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총 5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셰프 나이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종류를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세트로 구매를 했을 때 이 5종류가 다 들어가 있지만, 세트로 구매 안 하고 한 개씩 낱개로 샀을 때는 이렇게 2가지 제품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도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산도쿠 나이프,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많이 쓰는 주방 식칼의 일단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과도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정도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한국 주방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얘네는 단품으로도 제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트 구성에만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제가 PPT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나이프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아이쿵 나이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카이사, 이제 카이사에서 이제 캔 어니언이라는 이제 양파예요, 이름이. 어쨌든 그런 분이 이게 디자인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찍혀 있는 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혀 있어요. 요거 때문에 제일 많은 분들이 이거 중국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일본으로 갖고 가서 이제 작업을 해서 중국으로 가서 포장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메이드 인 어디로 돼요? 결국엔 포장한 나라 이름이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찍히는 거지, 이거 자체는 어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어디 거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독일 거 재료 써갖고 일본에서 만든 다음에 중국에서 포장했는데 어디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는데, 어쨌든 미국 제품이죠. 아메이 쪽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알고는 계세요.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포장이 돼서 중국이라고 찍혔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자이너가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래요. 그래서 뭐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의 개인 소장하는 나이프들을 디자인한 분이라 그러고, 여러 개의 뭐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 계통에서는 유명한 분이 이 디자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에서 이 날을 이제 아까 간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주조 단조 방식 얘기하는데, 주조는 이렇게 틀에다가 넣고 찍어내는 방식이고, 단조는 때려서, 옛날 방식이죠. 때려서 만드는 건데, 단조 방식으로 때려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내구성이나 이런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조 방식은 대량 생산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의 단조 방식으로 날이랑 이런 걸 또 갈기 때문에 조금의 노동력이랑 이런 기술력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질 좋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만든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무게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셰프 나이프인데 무게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용했을 때 가벼운 것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게 사용하기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요, 가볍게 되면은요, 내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힘을 줘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손목에 부담이 가요. 근데 무겁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이렇게 뒤로 당겨 주시면 해도 날 때문에 재료 손질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게 좋고, 그다음 밸런스가 되게 네. 그리고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칼목 부분에 이제 손을 딱 대도 이제 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칼 날부터 손잡이 부분까지 다 스테인리스로 일자로 통으로 돼 있어요. 가끔 이제 칼 쓰시다 보면은요, 중간에 이제 손잡이 부분이 툭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손잡이 끝 부분까지 이제 통으로 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통 제작이 되어 있고, 끝 부분에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저거 뭐죠? 어쨌든 커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두꺼워요, 날 자체가. 그래서 뭐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이 좋다라고. 네. 네. 그리고 아이쿡 다이온도 가위는 정말로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렇게 써있죠. 뭐 호두까기 뭐 이렇게 있는데 저걸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병 따는 것 같아. 저희 집에서 이제 병 딸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가위 용도보다는 병 따개로 홍수연 사장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맥주 병에 이렇게 딸 때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손쉽게 잘 쓸 수 있는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손으로 다 사용 가능하게 편리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세척이나 이런 것도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구성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께가 조금 두꺼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호불호가 약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두껍기 때문에 가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의 물체를 자르다 보면은요, 가위에 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거 있나요? 약간 큰 거나 딱딱한 걸 자를 때 가위가 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정말로 누군가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누군가한테 추천해 주기에는 되게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덕션 레인지, 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배꼽 모양의 이제 배꼽 센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게 달려 있잖아요. 저게 자석이에요. 그리고 저게 자석의 진동으로 인해서 열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 스테인레스와 궁합이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 스테인레스랑 저거랑 사용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거 보셨나요? 저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예전에 이거를 갖고 계셨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인덕션 레인지 1이에요. 기존의 이제 예전 거 모델. 그래서 얘보다는 확실히 이쁘고 깔끔하고 이제 세련돼졌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되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mm의 이제 세라믹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충격에도 되게 강하고요. 가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차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꺼낼 때 이게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은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이동형으로도 되게 좋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터치 키 이거 다 사용하시나요? 여러 가지 터치키가 있긴 한데 10가지 이제 자동 메뉴 이런 것들도 있고, 화력 조절 이런 게 되게 쉽게 간편하게 이제 눈에 보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게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다 추천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700W의 구출력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면 할 때 12단으로 이렇게 팔팔 끓여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밖에서 사 먹는 라면의 그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요리에 제일 중요한 건 화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력에 따라서 식당에 가서 맛있었는데 집에 와서는 그 맛이 안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화력에 부스터까지 더해진 식당의 그런 불 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인덕션에서는 그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고출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퀸을 진짜 30분 동안 강의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거 원래 퀸 요리할 때 잠깐 5분 정도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길게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해드린 강의 대부분은 다 본사에 있는 그 사진 자료랑 동영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한두 가지만 보셔도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들으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